외식 문화의 발달로 초밥 역시 전에 비해 그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마카세 전문점에 가지 않더라도 오마카세급 초밥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에 맞춰 메뉴 이름만 오마카세로 하고 그 구성은 오마카세스럽지 않은 곳도 최근에 종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회, 초밥을 자주 접하시는 분은 그런 식당을 가려서 가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마카세면 좋은 거겠지? 라고 드시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도 착하고 구성도 괜찮은 곳을 찾다가 우연히 한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런 곳을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초밥도 초밥인데 영상 후반부에 소개할 장어 소밥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고셰프의 신선한 초밥입니다. 고셰프의 신선한 초밥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2분 이렇게 가족 4분이서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가족이 함께 운영해서인지 인건비를 줄여 가성비 좋은 음식을 선보이고 음식의 퀄리티까지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이미 이 동네에선 초밥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고 합니다. 어떨지 너무나 궁금하죠? 그렇기에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넓은 편이었어요. 외관만 보고 예상했던 크기보다 훨씬 더 넓었으며 분위기도 차분해서 여유 있는 식사를 비롯해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들어온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요. 메뉴는 가격별로 구성이 다른 초밥이 있고 면 요리, 튀김 요리 등 초밥을 중심으로 가벼운 사이드 메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점심 특선으로 파는 9,000원짜리 메뉴와 하루에 10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3만원짜리 오마카세 판초밥, 이렇게 2가지로 가장 저렴한 메뉴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10개 한정은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음식을 비롯해 일행이 먹을 음식까지 함께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쟁반에 몇 가지 찬이 담겨져 나왔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판초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건 평일 런치에만 주문이 가능한 우동, 초밥 세트로 가격이 9,000원이라 사실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커다란 접시에 어묵과 함께 담긴 우동이 먹기도 전에 포만감을 줄 정도로 푸짐해 보였고 여기에 나름 알찬 초밥까지 나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9,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 꽤나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동에 초밥이 나오는 구성은 다른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우동을 비롯해 소바 육수 등 거의 모든 걸 직접 재료를 손질해 만들어서 사용하고 심지어 샐러드에 흑임자 소스까지 기성품이 아닌 수제를 사용해 우동 국물 맛은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좋았고 샐러드는 흑임자의 고소함이 더욱 진하며 산뜻함까지 겸비하고 있어 수제스러움이 묻어나는 음식을 이 구성에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대비 맛과 양은 좋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초밥 재료는 주로 기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숙성한 횟감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초밥 위에 얹는 재료도 두툼하고 큼지막한 걸 제공하여 9,000원에 이 정도면 알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밥 맛은 점심 메뉴의 구성으로 설명하기엔 살짝 아쉬워서 제가 주문한 오마카세 판초밥을 통해서 제대로 리뷰해 볼게요. 이 오마카세 판초밥의 가격은 앞서 얘기했듯 3만원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9,000원 런치 세트에 없던 장국과 일본식 계란찜이 추가로 있었고요. 무엇보다 초밥의 종류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초밥의 개수는 총 14개였으며 구성은 종이표에 적혀있는 대로인데요. 보면 일반적인 판초밥집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식재료를 비롯해 금태, 성게, 단새우 등 오마카세에서 인기 있는 초밥, 그리고 스미소, 시소 페스토, 백다시마 등 각 횟감의 캐릭터에 맞는 소스까지 더해져 오마카세 업장 부럽지 않게 정말 알차게 제공되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3만원대에 이만큼 나오는 오마카세 업장을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조용한 동네에서 이 정도 구성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초밥이라는 음식은 식으면 맛이 떨어지니까 가열한 재료가 얹어진 초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먹을 건 금태초밥. 초양념된 밥 위에 잘 손질로 튀긴 금태와 쪽파를 곁들여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는 밥과 잘 섞어서 간장을 살짝 더해 먹어봤는데요.
그 맛은 우리가 아는 금태초밥보다는 금태솥밥을 먹는 것에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촉촉하며 부드러운 살 속에서 느껴지는 금태 특유의 고소함도 물론 좋았지만 그 고소함 사이에서 특유의 향긋함이 돋보이는 쪽파와 씹는 맛이 좋은 매끈한 밥알이 정말 음식이 주는 행복함을 제대로 안겨주더라고요. 게다가 튀긴 금태에 소금 간도 살짝 되어 있어 밥과 섞었을 때 너무 싱겁지 않아 취향에 맞춰 간장과 와사비만 적절히 더해 먹으면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이 금태초밥은 밥과 섞고 나니까 2숟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상 금태초밥을 2번 먹는 느낌이 들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불로 살짝 익힌 광어 지느러미살 초밥을 먹어봤는데요. 이곳의 광어 지느러미 초밥은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지느러미살 특유의 오독한 식감이 두드러지지 않고 약간의 탱글함 속에 기름짐이 터져나오며 살짝의 불향을 남기며 입안에서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밥은 밥에 비해 회가 두툼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밥의 양이 부족하다고까지 느낀 건 아니고 그저 숙성되어 부드러운 횟감에 맞춰 두께를 조정한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회의 캐릭터가 밥에 비해 조금 더 돋보이긴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곳의 초밥은 회가 메인이고 밥은 식감과 초양념의 맛을 통해 회의 매력을 더해준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열한 초밥을 어느 정도 먹고 다음으로는 담백한 흰살 생선 초밥을 먹어보았어요. 참돔 초밥의 경우 네타가 두툼했지만 부드러움 속에 약간의 탱글함이 있고 담백함 속에 은근한 단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흑점줄 전갱이 초밥은 특유의 사각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 이는 비교적 단단한 육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질기다는 느낌보다는 식감에 있어 재미를 더한 느낌이었으며 적당한 기름짐과 담백함도 함께 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농어초밥은 식감이 부드러웠는데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본래 농어는 묵직한 식감이 특징인데 이런 묵직함이 숙성을 통해 연해지는 대신 부드러움 속의 탱글함이 굉장히 기분 좋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선 너무 숙성이 잘 된 느낌을 받아 며칠 숙성된지 여쭤보니까 생선의 피를 다 제거하고 1도씨에 맞춘 물에 넣고 3일 정도 숙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부터 시작해 아들까지 이 일을 하셔서인지 숙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 정도면 회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도 그리고 회를 가볍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숙성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갱이 초밥을 먹었는데요. 전갱이는 부드럽고 불골살 생선이 지닌 지방의 고소함이 살짝 있고 여기에 시소 페스토가 가진 감칠맛과 시소내음이 전갱이와 잘 어우러져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보통 불골살 생선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곳의 전갱이는 시소만 드실 수 있다면 맛있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은 가을이 제철인 전어초밥은 초절임을 하여 산뜻하며 산미가 처음에 느껴졌으며 끝에는 초절임한 전어의 감칠맛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익숙한 향이 더해져 오묘한 듯하며 괜찮은 조화를 보여줬는데 여쭤보니까 다진 마늘을 살짝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진 마늘은 제빵어와 같이 많이 선보이는데 전어 초절임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시도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이라고 보았으며 초밥이라는 음식이 횟감의 숙성 정도, 초양념, 밥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맛이 결정되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양념이나 식재료를 더하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은 삼치는 겉을 익혔지만 이는 워낙 삼치살이 부드럽다 보니까 약간의 불레음과 더불어 식감의 다양함을 주었으며 담백한 삼치살에 스미소의 녹진함과 초맛 그리고 약간의 간이 가볍게 묻어난 느낌을 받아 신맛이 크게 튀지 않고 그저 삼치살의 맛을 조금 더 채워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날개 오징어는 대왕 오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 잡히는 큰 오징어인데요. 이는 숙성을 하면 찰기가 생기면서 단맛도 강해지는데 이곳 역시 찰기와 단맛이 있었지만 살짝 반숙한 듯한 질감도 느껴져 달큰한 오징어 회 맛에 야들야들한 문어 숙회의 질감이 더해진 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초절임 초밥은 많은 분들이 비릴 수도 있다는 걱정에 살짝 꺼려하지만 이곳의 초절임은 간과 고등어 본연의 감칠맛을 올려준 정도였으며 회를 자주 접하는 제 입장에선 비리다는 생각까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느낄 수도 있기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시소 페스토와 초생강을 얹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말린 백다시마도 있는데 이는 살짝 두툼하고 미끈한 가다랑어포 같은 질감이었지만 맛은 거의 없고 은은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고등어 초밥의 맛은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랑새조개 초밥은 살짝 데친 걸로 보였으며 노랑새조개 특유의 단맛과 옅은 사각함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조개와는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먹은 단새우는 정말 한껏 단맛을 전해주었고, 성게초밥은 이날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국내산 말똥성게 대신 페루산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쓴맛을 줄이고자 따로 조미한 아기간을 더해 성게의 녹진함과 아기간 특유의 향, 여기에 감태의 단맛까지 있어 각 재료의 녹진함과 단맛을 잔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다랑어 중뱃살은 부드럽게 녹으며 풍성한 기름짐을 남기는 게 좋았고요. 초밥의 개수도 14개로 적지 않고 여기에 우동과 계란찜까지 있어 3만원에 이 정도 구성과 양,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정말이지 찾아가서라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초밥을 다 먹고 난 후 배가 차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메뉴가 있다고 해서 후식 느낌으로 주문해 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안하고 소바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푸짐하네요. 이 안하고 소바의 가격은 18,000원으로 일반적인 소바 그릇에 기성품 붕장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딱 봐도 직접 조린 붕장어가 아주 큼지막하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18,000원이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장어는 덜어 먹기 위해 젓가락으로 잘랐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잘려서 먹기 전부터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면과 함께 먹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이건 꼭 드세요. 일단 소밥 국물은 가다랑어포를 넣고 우려낸 것처럼 진한 감칠맛과 간이 부드럽게 녹아 있었는데 이는 국물이 묻어난 면만 먹더라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큰한 간장 양념에 졸인 붕장어가 더해지니까 진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붕장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지방도 적당히 품고 있어 소바와 잘 어울렸으며 무엇보다 큼지막한 장어와 소바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 같았습니다. 참고로 온소바의 면발 식감은 다소 뚝뚝 끊어지는 듯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감을 싫어하지 않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고셰프의 신선한 초밥에서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육수와 소스를 수제로 준비하시고 몇몇 저렴한 초밥 메뉴를 제외하고는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여 준비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가족이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노력이 깃든 음식을 너무나 착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저 감사함만 남은 식당이었습니다. 특히 안하고 소바는 가격적으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물가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요즘 좋은 가격에 양질의 음식을 파는 이 식당에 방문한다면 술도 곁들이며 맛난 음식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쉬운 점 크게 없이 즐거운 식사였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